이상민이었다. 네, 무엇이? 보시죠. 이준석, 이상민의 신당 의사 밝혀 정치권, 여야 모두 타격이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신당 실제 실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명계도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대체 비명계 누굴 만난 거냐 관심이 모아졌는데 보니까 민주당 5선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이상민 의원한테 신당 의사를 밝혔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이 의원은 6일 중앙일보의 만남을 확인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더 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선 민주당 세력하고도 손을 잡아야 하는 건 필수적일 것이다. 신당이 본격적으로 꾸려지면 우리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요 얘기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을 더 키우려면 민주당하고도 손을 잡아야 되고 우리도 타격이 있다라고 이상민 의원이 얘기를 했다는 건 신정현 의원님. 네. 이건 이상민 의원도 갈 수도 있어라는 느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상민 의원 본인은 뭐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오늘 아침 방송 일찍 나오셔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네. 뭐 본인의 의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분명히 해두지만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라는 것은 결국 민주당의 상징적인 비명 혹은 반명계 아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준석이 지금 추구하는 신당은 국민의힘의 어떤 좌클릭을 좀 벗어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일부 세력들 거기에 더해서 진보 정당까지도 손을 뻗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체성 정당은 아닐 겁니다. 특별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노동이다 혹은 페미니즘이다 이런 정체성이 아니라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넘어설 수 있는 혹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제3세력의 빅텐트 요거를 좀 더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이후에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안에서는 이제 비명이라고 불리는 이제 국회의원들과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정의당에서도 다양한 이제 분당 시나리오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쪽과도 최근에 좀 접촉이 있다라는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정체성을 넘어선 어떤 특정한 정당 어떤 세력을 교체하는 정당으로서의 어떤 비전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분명한 건 이런 겁니다. 일단 정치권에선 여야 모두 타격이다. 네. 뭐 국민의힘만, 민주당만, 뭐 어느 한쪽만 타격이 아니라 양쪽 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건 제가 OX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두 중에 여와 야 중에 어디가 더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냐라는 점이겠죠. 사실 뭐 당연히 여당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 뭐 한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민주당 표를 더 많이 잠식하더라라는 뭐 그런 여론조사가 있기도 했었어요. 때문에 여쭤봅니다. OX로 한번 여쭤볼게요. 요거는 이준석 신당 야당이 더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네. 근데 질문 이렇게 드리는 거는 여당이 많이 받으면 O, 야당이면 X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야당이면 여당이 더 타격을 많이 받으면 O, 야당이 더 타격을 많이 받으면 X. 질문은 다시 좀. 제가 질문을 좀 애매하게 했나 봐요.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신당 야당이 더 타격을 많이 받을 것이다. 여당이 더 타격이라고 정정을 할게요. 지금 저희 자막은 여당으로 나갔네요. 여당에 더 타격일 것이다. 이거는 뭐 만장일치로 여당에 더 타격이다. 무조건. 요거는 이동석 의원님. 네. 이준석 신당이 여당에 더 타격일 것이다. 이준석 신당의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원칙주의자입니다. 불가능하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계속해서 포용하려는 뭐 비명계 그리고 또 더군다나 류호정 의원과처럼 이렇게 정의당까지 이렇게 만남을 시도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신당이 만들어지면 당대표는 누가 할 겁니까? 누가 원내대표를 하고 누가 선거를 지휘할 겁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하는 비명계,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끼리 뭉쳐서 어떻게 리더를 뽑느냐, 그것이 가장 고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모이려는 그 사람들이 조용한 스피커가 아닙니다. 모두 다 발언권을 가진 그리고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 당이 신당이 조용할 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만약에 신당이 된다면 당연히 여당에게 더 큰 피해가 오겠죠. 하지만 야당에게까지 이 피해는 이어질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신당은 중도층을 잡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 타격을 받을 거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에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당이 더 타격일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네 분 다 만장일치로 지금 이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보면서 같이 좀 이어가 보죠. 이준석 신당론의 여당 술렁, 기호 3번 땐 파괴력. 반면에 명분, 세력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동석 의원이 얘기를 한 건 사실 이 부분에 좀 해당합니다. 명분, 세력이 없다. 이렇게 뭐 구성이 되기가 쉽지가 않다라니까 반대의 입장인 건데 반면에 기호 3번을 달면 또 파괴력이 상당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기호 3번이 무슨 얘기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이준석 신당의 성패를 가릴 첫 분수령은 기호 3번을 획득하느냐 여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이 통일된 이 기호를 부여를 받으려면 일단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5명의 현역 의원이 있어야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윤경호 위원님. 기호 정의당, 3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정의당 때문이죠. 정의당. 네. 저는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현역 의원들이 우르르 간다. 현역 의원이라면은 아마 지금 비례대표 의원이 아닌 한 대부분 당협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던지고 간다. 국민의힘 내에서 완전히 설당을 잃어버린 상황이거나 아니면 비주류에 지금 궁지에 몰려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네. 그렇게 꼽힐 의원이 누가 있나요? 없죠. 아까 첫 질문 연장에서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제3세력 다 모여라. 이걸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이전에 선거 몇 차례에서 이미 다 입증이 돼 있었죠. 이를테면 뭐 우선 상징적으로 리더가 있어야 된다. 또 리더의 비슷한 의미로 대선 후보급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강 정책 이런 것들이 네. 당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어야 된다는데 단순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주류 세력에 반대하는 집단은 다 오세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주류에 마음에 안 드는 입장에 있는 분들 다 오세요. 네. 그걸로 당이 만들어진다. 그거는 아주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면 네. 본인이 처음에 기치를 내걸었던 청년 보수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더하고 싶으면 유승민이라는 합리적 보수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보수라는 것도 이렇게 극우와 이미지가 다르고 맹목적으로 뭐 반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보여준다면 그러면 지금 절대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한 30% 되잖아요. 민주당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층이 30 몇 프로 되잖아요. 네. 이 둘을 뺀 나머지 한 40에서 35에서 40 전후의 유권자 중에 이번 총선에 얼마나 끌어오느냐 이게 관건이니까 그러려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무조건 양쪽을 다 반대하는 제3지대 제3세력은 다 오세요로는 안 되고 명확한 기치, 네. 청년 보수, 합리적 보수 이것만 가지고 정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총선에서도 뭐 원내 교섭단체 정도가 목표다라고 소박하게 출발을 해야 그나마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내 교섭단체 정도가 소박한 목표는 아니긴 합니다. 네. 일단 어쨌거나 다 좀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게 신당이 쉽지 않다라고 약간 난망에 가까운 지금 전망들을 주시는데 일단 인유한 혁신위원장은 그래서인지 계속해서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계속 끌어안겠다, 같이 가겠다,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환자는 부산에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위원장님 앞에 두고 했던 게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게 사실상 대통령을 향한 얘기로 제가 보이는데, 의사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을 제가 쓴 것 의사인데 같아요. 서울에는 환자가 없고 부산에 환자가 있어요. 마음 아파한 분이 환자죠. 예, 그리고 이제 어려워요. 근데 우리 당 안에서 네, 용기가 부족해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조심스럽지만 다 우리는 들어줘요. 그 불만을. 예. 그러나 다 잘한 건 아니에요. 네. 환자는 부산에 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환자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이 얘기에 SNS도 글을 올렸는데요. 환자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한테 약 먹일 생각 그만해라. 억지 봉합쇼 한다고 18개월 실정이 가려집니까? 라고 반박을 또 했습니다. 나한테 약 먹이지 마요. 나 엉뚱한 사람 자꾸 약 먹이려고 그래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이런 상황을 보면 신정현 위원님. 네. 이게 지금 신당을 만들지 않을 거라면 결국엔 총선에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윤석열, 이준석 예전에 울산회동처럼 극적으로 이게 타결이 돼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정도 되면 약간 강을 건너는 느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회동의 제2탄. 만약에 그 정도의 타결을 하려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하는 걸 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이 상했으니까 상한 마음을 상처를 치유해 주겠다라는 인요한 위원장의 워딩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준석 대표는 내 마음 상한 거 가지고 치료할 생각하지 마라. 정치 구조가 잘못됐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하는 정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다. 환자는 서울에 있다라는 말을 인요한 위원장은 그 워딩을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하시는 건지 피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이제 우리가 대타협했던 그 장면을 소외한다면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은 총선을 앞두고 가장 핵심적인 컨트롤 타워, 지휘자의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네. 선대위원장 같은 자리가 되겠죠. 본인은 선대위원장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느낌이었는데요. 물론 말이야 지금 그렇게 하겠죠. 몸값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워딩일 수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선거를 전체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전권을 쥔 이름만이 아닌 정권을 쥔 선대위원장 정도가 이루어진다면 가능성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요한 위원장의 지금의 워딩처럼 단순히 그냥 상처만 치료해주는 방식으로 전혀 지금 진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워딩을 계속 던진다면 이준석 전 대표는 원래 말 워낙 잘하잖아요. 끊임없이 핥힐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아마 많이 아프실 건데 네.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시면 12월 전까지 계속 핥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표현이 계속 12월까지 핥힐 수 있다. 이뇨한 위원장 각오하셔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 지금 이 울산회동처럼 극적으로 타결되기가 쉽진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신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이뇨한 위원장도 결국엔 같이 못 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40대 이하로 연령 낮춰야.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비례대표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 청년이 45세가 기준이죠. 근데 40대 이하, 그러니까 20, 30대로 실질적으로 20, 30대로 청년을 좀 낮춰야 된다. 비례대표를 청년으로 갖고 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인즉슨 윤영걸 대표님. 이걸 보면 사실 이준석 전 대표가 갖고 있는 게 청년층의 지지인 거거든요. 청년층의 지지 갖고 오겠다. 이준석이 없는 국민의힘 우리가 이런 걸로 청년 지지 갖고 오겠다라는 생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어요. 저는 뭐 그런 뜻이 많다고 봐요. 예, 비례대표를 40대 이하 연령으로 낮춘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 지금 거의 뭐 환갑 다 된 분들이 58세인가요? 평균 연령이 너무 좀 이 나이 연배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30대, 40대, 20대까지 우리나라 젊은 신인들이 지금 정치 참여가 어렵거든요. 정치 신인 가점만 해도 뭐 20%, 30% 준다고 해도 네. 그걸 기존 정치인을 돌파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런 태도는 좋다고 보고 인요한 의원이 저렇게 한쪽에서는 이준석 그 전 대표 이 잡아두려고 노력하고 한쪽에서는 그 네. 비례대표 연령 낮추면서 청년들을 구애하는 게 왜 그러냐? 저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가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네. 지금 배가 떠났거든요. 네. 배가 떠났는데 그냥 배가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강은 배가 떠났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주류하고 네.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이 다시 손잡고 일하는 건 저는 가능성은 거의 5%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페이드아웃 되긴 하겠지만 창당을 하겠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보지만 그 영향력이라는 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나갈 때 나가더라도 끝까지 잡는 모습. 특히 수도권에서는 몇천 표 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20대, 30대 뭐 이런 분들 또 중도 보수들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끝까지 잡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상당히 저는 통합이라는 기치로 저런 제스처는 굉장히 잘한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갈 수 있는 길은 저 노원병에 출마하는 거, 그리고 또 대구에 무소속 가는 거, 신당 창당이거든요. 네. 노원 갈 자신이 지금 제가 보기엔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그리고 대구 무소속 가서 대구 사람들이 그 쉽게 해주겠습니까? 대구 사람도 아닌데, 아버지 고향인데. 그리고 그 신당 창당 쪽으로 좀 힘은 약하지만 그래서 비례 신당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 일단 쉽지 않은 길이고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나갈 거를 인요한 위원장도 예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앞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